이번 시간은 384페이지 급탕설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탕. 자, 뜨거운 물을 공급해주는 급탕설비입니다. 보통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를 할 수가 있는 파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계산 문제가 급수보다는 많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응용까지 하면 7문제 되지만 보통 한 6문제는 출제가 되었습니다. 계산 문제가. 그래서 급탕 기초사항에 대해서 물의 팽창과 수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물의 팽창에 대해서 우리가 했죠. 물은 4도씨 물이 부피는 최소가 되고 밀도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 4도씨 물이 된다 했어요. 이 4도씨 물을 끓이게 되면 100도씨 물로 끓이면 약 4.3%의 최적 팽창이 생기고, 다시 이것을 100도씨 물을 100도씨 수증기로 만들었을 때 약 1700배만큼 최적 팽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의 팽창률이 있죠. 사실 이게 계산 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치면 7문제가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7문제는 적은 건 아니죠. 한 3회꼴로 한 번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량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근데 이거는 다시 안 나와요. 팽창률, 그건 다시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열량에 대해서 해놨죠. 자, 열량에 대해서 어떤 물질 1kg 이렇게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뭐라 한다? 비열이라고 칭합니다. 비열. 그러면 보통 물의 비열은 가그 단위하고 현재 쓰는 거와 같이 기억하세요. 가그는 공학 단위를 썼죠. 그래서 1kcal per kg 도시였죠. 옛날엔 이걸 썼어요. 킬로칼로리를 썼잖아요. 물이 기준이었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이걸 쓰지 않고요. 현재는 이 킬로칼로리 단위를 쓰고 킬로줄 단위를 쓴다 했죠. 그래서 4.1868인데 약 얼마로 하락했어요? 4.2kJ로 하락했죠. 약 킬로그램 K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걸 쓰고 있다. 얘가 이것이 됩니다. 약입니다. 원래 4.1868kJ이라고 했죠. 물에 비해. 그래서 교수님들이 거의 이걸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물 처리에 대해서, 물 처리는, 자, 이거죠. 경수를 사용하면 보일러 내에 뭐가 생긴다? 스케일이 발생이 됩니다. 스케일. 물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물때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물때를 있으면 문제 보일러 내의 스케일 물때가 생기니까 전열 효율이 떨어지죠. 그럼 보일러의 가열이 원이 되고 보일러 수명 단축이 돼요. 그래서 연수를 사용한다. 그래서 연수는 경도가 낮은 물을 무슨 수? 연수라 했죠. 경수를 사용하면 안 되고 무슨 수? 연수를 사용하라. 그래서 앞에서 저번 주에 보시면 연수, 적수, 경수 했죠. 극연수. 그래서 경수를 보일러에 사용하면 스케일이 발생한다 했죠. 그래서 이제 보일러 용수나 이런 세탁 용수는 뭘 쓰라? 연수를 쓰라 했죠. 빨래 빠를 때, 세제 풀 때 초반에는 찬물에 풀면 때 안 빠져. 더운 물로 하라 했죠. 흰 양말이 꼬작꼬작하게 때가 하나도 안 빠지고 그러면 찬물에 빠른 거야. 맞아? 자, 그리고 385페이지 급탕 설계에서, 자, 2번에 보시면 급탕 온도 나오죠? 60에서 70도씨가 급탕 표준 온도예요. 표준 온도는 60에서 70도씨로 잡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주택, 아파트, 호대 1인 1당 급탕량은 75에서 150리터 정도 쓰고 있어요. 이걸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갑니다. 그 다음 386페이지 급탕설비용 기기가 나오죠. 보일러는 당연히
아실 거 물을 뭐합니까? 가열하는 장치가 보일러였고, 저탕조는 원래 온수 탱크에 온수를 뜨거운 물을 저장하는 탱크가 저탕조인데 간혹가다 히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히트. 자, 그리고 그 밑에 급탕설비 설계 순서 있죠. 여기에서 2번 있죠. 2번 소요가스량 구하는 식 있죠. 이게 2번 기출했어요. 밑에 2번이 소요가스량 기출한 거 2번, 그리고 3번에 소요 전력량 구하는 거 있죠. 이거 2번 냈어요. 2번. 1번은 제가 싫어해서 잘 안 합니다. 요새 거의 잘 안 쓰거든. 그러면 요새 개별식 보일러 많이 가고 있죠. 개별식 보일러가 순간 온수기잖아, 맞죠? 자, 그러면 개별식을 가면 가스를 떼거나 전기로 하잖아요, 맞죠? 요새 뭐 거의 두부리 아닙니까? 전기 아니면 가스, 맞죠? 그래서 집에 난방을 이렇게 하는 분도 있죠. 난방을 하면서 전기장판 켜고 자는 분도 있죠. 바닥이 꼭 뜨뜻해야 돼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아파트가 바닥이 그렇게 안 따뜻하면서도 훈훈하잖아요, 맞죠? 그렇게 가니까 옛날에 온돌 구들장을 생각이 하는 분도 있죠. 바닥은 뜨거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맞죠? 전기장판 켜고 많이 주무십니다. 그러면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나가고 전기세는 전기세대로 나가요. 이 에너지 비효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꼭 따뜻해야지 개운해집니까, 잘? 그런가요? 몰라, 저는 따뜻하면 못 자겠던데. 도로 따뜻하면 땀만 뻘뻘 흘리고요. 잠만 도로 어떻게 됩니까? 자꾸 깨던데요. 숙면을 딱 칭해야 되는데, 맞죠? 땀이 막 펄펄 나가고 중간에 자꾸 깨고 이러면요, 그 숙면을 못 취하는 거잖아요, 도로 나쁜 길 같네. 몰라, 저는 너무 더우니까 중간에 자꾸 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쉽습니다. 소요가스량, 소요전력량 하나만 일단 해드릴게요. 소요가스량 구하는 거 보겠습니다. 소요가스량은 급탕량, 뜨거운 물을 얼마를 데웠는가에 따라 틀려지잖아요. 급탕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 물을 끓이는 데 들어간 총 열량이잖아요. 이게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량이 10도씨 물을 공급해서 70도씨까지 데웠잖아요. 그 온도 차만큼 데운 거 아니야. 그럼 비열을 곱해야죠. 어떤 물질 1kg 이렇게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 비열이니까 물의 비열을 곱하면 있죠. 온도 차에다 물의 비열을 곱해서 질량을 곱했으니까 총 데운 양이잖아. 열량 맞죠? 아, 1kg 데우는 거하고 100kg 데우는 거 틀리죠, 맞죠? 1리터 데우는 100리터 데우는 거 틀리잖아요. 질량 곱하기 비열 온도 차이를 갖다가 자, 연료의 발열량이죠. 얼마나 더 갖는 게 연료의 발열량. 근데 100% 할 수는 없으니까 효율을 곱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100% 계속 할 수 없죠? 계속 100점 받을 수는 없잖아.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맞아. 자, 이겁니다. 만약에 차량이 나는데 최고 속도로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리면 터져요. 계속, 맞아? 한 번도 안 쉬고 가면, 맞아? 자,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소요가스량 구하는 거 간단히 먼저 한번 해드리세요. 그 다음에 387페이지. 자, 급탕 방식의 분류가 나오죠. 급탕방 개별식이 있고, 그래서 388페이지 개별식에서 먼저 순간 온수기 나오죠. 순간 온수기가 즉시 탕비기예요. 즉시 탕비기. 바로 미용실이나 이발소에서 머리 감겨주는 물이 이겁니다. 겨울에 따뜻한 물을 해주는 게 바로 순간 온수기 즉시 탕비기예요. 주택의 욕조 같은 데인데,
자, 그럼 얘는 그 그림 보십시오. 388페이지 하단 그림 보시면 급탕전을 열면요, 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면 밑에 저 벤추리 오리피스관 있잖아. 간경이 줄어드니까 저하고 같잖아요. 우리 명랑 대첩했을 때 울돌목 있죠? 거기도 좁으니까 물길이 빨라지죠? 아, 그거 활용한 거 아닙니까? 이 벤추리관도 그 원리예요. 벤추리관 중앙에 간격이 좁아지니까 물의 속도가 빨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쪽이 압력이 달라지잖아. 그래서 그 위에 다이어프램 해놨죠. 다이어프램이 뭐다? 공기실이잖아요. 공기실이 압력을 조절해서 스프링을 밀어요. 그러면 가스가 가스 버너에 공급이 되도록 한 겁니다. 그럼 가스가 거기 버너에 공급이 되면 옆에 파일럿 프레임이라고 나오죠. 옆에 파일럿 프레임 나오죠. 이게 점화장치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점화장치 역할을 합니다. 점화장치. 여기 보니까 가스가 조금씩 공급돼가 불이 쪼맣게 켜져 있어요. 여기 끝부분에. 그러면 가스번에 가스가 딱 공급되면 불을 확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가열 코일을 구리선 감아놓은 거예요. 가열 표면적을 증가하기 위해서 가열 코일을 감아놓은 거예요. 이게 순간온수기예요. 그래서 이 순간온수기는 가스 순간온수기는 작아요. 그런데 전기 순간온수기 좀 커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스가 순간적으로 데우는 능력은 좋아요. 전기는 빨리 못 데워요. 그래서 저탕조를 조금 20리터나 얼마나 저탕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기 순간온수기가 커요. 가스 순간온수기가 작습니다. 근데 가스를 뗐기 때문에 뭘 내야 돼요? 여러분들 보일러, 집에 보일러 보면 바깥으로 뭐 내놨어요? 연통 내놔야 되지. 아이, 보일러 있으면 전부 다 이거 받고 빼놔죠. 맞아? 그래서 거기 비 오면 톡톡톡 소리 나죠. 맞아가지고. 개별식 보일러 다 안 하시는구나. 중앙집중식이나 지역난방 하는 데 사시죠? 그럼 잘 모릅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이겁니다. 물을 써야지만 가스가 공급돼서 데우는 방식이야. 그렇다 보니까, 거기 디귿 체크 이거 가지고 시험 내는 거야. 가열 온도가 60에서 70도씨 온수밖에 안 되는 거야. 끓는 점은 안 되는 거야. 자, 이거하고 같은 원리예요. 누가 전을 구우면요, 전이 모일락하면 안 먹어야 되는데 옆에서 다 줘 먹으면 안 쌓이죠. 그럼 이것도 물을 데우는데요, 써야지만 물을 가열하는 거야. 물 사용하다 딱 닫으면 식어버려요. 가열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60에서 70도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가스 공급 원리는 바로 벤추리간의 원리에서 공급합니다. 가스 공급 원리는 벤추리간이고요. 벤추리간의 원리에서 공급하고, 그 다음에 점화장치 역할은 뭐가 한다? 점화장치는 파일럿 프레임이 우리가 합니다. 파일럿 프레임. 여기 하시고, 그 다음에 저탕형 탕비기를 봅니다. 389페이지. 저탕형 탕비기는, 자, 물을 가열하는 역할도 탕비기 역할도 동시에 한다는 겁니다. 탕비. 물을 데우기도 하고 저장도 한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잘 모르시면 저거 기억하면 돼요. 편의점에 가면 여러분들 컵라면 드시나 커피 드시려고 하면 물 데워 놓잖아. 거기 커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저탕형 탕비기는 어디에 쓰는가 하면 이런 데 씁니다. 온수 일시적으로 많이 쓰는 데 있죠. 이런 기숙사 같은데, 기숙사나 여관 같은 데 쓰는 거야. 기숙사나 여관. 이거는 일정 시간대에 물을 많이 사용해 버리잖아요. 맞죠? 그 물을 다량 저장을 해놔야 돼, 안 해놔야 돼요? 해놔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편의점에 언제 컵라면 먹으러 올지 모르죠? 아닙니까? 그래서 편의점도 어느 편의점이 특히 잘 돼요, 보면. 아이, 컵라면 먹을 수 있도록 자리 많이 만들어 놓은 데 있죠? 아유, 내가 여기도 돌아다녀 보니까 제일 잘 되는 데가요.
앉을 수 있는 자리하고 막 뭘 많이 만들어 놓은 데가 바글바글 하더라고, 사람들이. 들어가면 자리도 없으면 누가 먹으러 가요, 맞죠? 그러니까 거기 오는데 언제 컵라면 먹으러 올 줄 알아요? 물 항상 데워놓고 있어야 되죠. 그럼 온도 떨어지면 자동으로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저탕 당비기입니다. 그래서 가열된 온수를 저탕조 내에 저축해 두는 것으로서 열손실이 비교적 많습니다. 체크하세요. 열손실이 많아요. 쉽게 이거죠. 사용 안 하고 계속 저장하고 있으면 열손실이죠. 온도 떨어지면 또 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열손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뒤에 체크 비등점에 가까운 온수를 얻을 수 있다. 비등점은 뭐예요? 끓는 점. 끓는 점을 비등점이라고 해요. 100도씨가 아니에요. 보통 100도씨를 끓는 점이라 하는 것은 무슨 물이 100도씨에 끓는다 배웠어요? 순수한 물이죠. 순수한 물이 표준기압하에서, 맞죠? 표준기압하에서 물이 100도씨에 끓는 거고요. 압력이나 혼합물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끓는 점이 달라지죠. 자, 기억하시고, 그런데 여기는 거기 보십시오. 자, 그림에서 11번에 보면 뭐다? 자동 온도 조절기가 필요해. 11번에 자동 온도 조절기 나오죠? 영어로 자동 온도 조절기를 뭐라 한다? 서모스탯이라고 합니다. 서모스탯. 서모스탯이 필요해요. 저탕조에서 데우는 것들은 서모스탯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수 혼합식 탕비기죠. 기수 혼합식 탕비기는 이겁니다. 물속에 수전기, 전기를 불어넣어서 데우는 거야. 물속에 전기를 불어넣어서 데우는 거. 이것을 무슨 식? 기수 혼합식이랄게. 기수 혼합식은 물속에 전기를 불어넣어서 데운다. 그래서 물수자, 전기, 기수 혼합식 이렇게 칭하는 게 탕비기. 그래서 기수 혼합식 탕비기는 자 이겁니다. 자 100도씨 물에서 100도씨 전기가 되려고 하면 잡열이 필요하다. 상태 변화에 출입한 열이 잡열이었죠? 잡열이 필요해. 그러면 전기가 잡열을 방출하고 물로 되돌아요. 그럼 물 속에 전기를 불어넣어서 되었잖아. 그럼 잡열로 물을 데우고 다시 전기가 뭘로 되돌아갑니까? 물로 되돌아가죠. 그럼 물하고 섞이잖아. 그럼 현열, 잡열을 둘 다 이용했죠. 그래서 열효율이 몇 프로다? 100%다는 거야. 열효율이 100%는 것은 효율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한번 냈어요. 자, 그리고 디귿 보시면 고압 전기를 사용해 소음이 커요. 소음을 줄여주기 위해서 스팀 사일런스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세요. 스팀 사일런서, 소음 제거 장치. 그리고 넘어가 봅니다. 자, 그리고 중앙식 있죠. 자, 중앙식은 이겁니다. 한 곳에 급탕 장치를 설치해서 물을 가열해서 각 건물 동에 배관으로 물을 공급해 주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중앙식이죠. 중앙 집중 난방을 하면 급탕도 중앙식으로 가죠. 맞죠? 중앙 집중 난방하면 중앙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배관으로 공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장점, 연료비가 적게 들고 연료율 좋고, 근데 리얼 체크, 총 열량을 뭐다? 작게 할 수가 있어요. 동시 사용률 고려하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면 돼요. 일시에 아파트에 동시에, 자, 아파트에서 이런 아파트 있어요. 자, 뜨거운 물 쓸 시간입니다. 다 같이 목욕하세요.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맞죠? 다 같이 목욕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자, 다 같이, 자, 접시 닦기 합시다. 이런 거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쯤 하고 어느 쯤 안 할 수 있죠? 동시 사용률을 고려하니까 적게 할 수 있다. 용량을 적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점, 처음 설치 비용이 많이 들고 전문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앙식을 하면요, 이렇게 돼요. 설비과장님들 두 분이, 전기과장님이 있고 일반 보일러 있죠? 관계된 과장님이 한 분 더 있는 거예요. 두 분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파트에. 자, 그리고 3번에 배관 도중에 뭐다? 열손실이 큰 거예요. 배관으로 공급하니까. 자, 그래서 중앙 집중식 아파트가 문제가 있잖아요. 맨날 불만이 많잖아.
맞아? 갈리비에 왜 이렇게 나는 요것밖에 안 쓰는데 이렇게 많이 부과되느냐? 왜인가 하면 공급을 하면 다 같이 쓰면 관계없는데 안 쓰잖아요. 그럼 되돌아오잖아요. 그럼 열 손실이에요. 그걸 사용 안 사람에게 부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조금 더 써야지 부과를 하는데 제로인 사람에게 부과할 수는 없거든. 맞죠? 나는 안 쓴다 했는데 공급해주고 돈 내라 하면 누가 돈 내겠지? 하나도 안 쓰는데. 그래서 쓴 사람들에게 부과를 하다 보니까 안 쓰면 손실이에요. 그걸 다 분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인데 될 수 있으면 개별식으로 가는 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왜? 지가 지 그때 쓰니까 불만 없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자기가 써놓고 왜 이리 부가 많이 됐냐고 할 수 없죠? 그리고 개별식이 좋은 점은 이거잖아. 아파트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부과합니까? 도시가스 회사에서 부과하죠? 맞죠? 자기가 쓴 만큼 부과하는 거잖아. 우리 아빠가 막 11월 때 엄청 돌렸거든, 난방. 가스 요금 많이 나왔거든. 근데 보일러가 조금 나빠서 그래. 등급이 4등급짜리 써가지고. 좋은 등급 써야 되네. 우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설치해 놓은 거. 새들어 사는데. 보일러는 등급 좋은 걸 써야 돼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리얼에 시공후 기구 정세 배관 변경 공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귿 리얼은 정확히 알아둬야 돼. 단점은 디귿 리얼은 정확히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종류는 직접 가열식과 무슨 가열식? 간접 가열식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직접 가열식과 간접 가열식은 왜 명칭이 부여됐는가 하면 가열 위치 때문이에요. 가열 위치. 가열 위치에서 자, 직접 가열식은 온수 보일러에서 물을 직접 가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한다? 직접 가열식이라고 칭해요. 직접 가열식. 그래서 거기 직접 가열식에 보면 옆에 온수 보일러 써 있죠. 우측 그림 보면 온수 보일러 있죠. 여기서 물을 가열하는 위치야. 그러면 거기 옆에 저탕조가 바로 있죠. 저탕조는 온수를 뜨거운 물을 저장하는 뭐다? 탱크에 저탕조가 있고 이제 올라가고 그다음에 저 위에 중력 탱크 나오죠. 중력 탱크가 평창 탱크야. 그림에다 써놓으세요. 중력 탱크가 평창 탱크야. 평창 탱크. 물을 가열하는 위치가 뭐다? 온수 보일러고 온수 보일러에서 물을 가열해. 자, 그래서 이제 저탕조는 온수를 저장하는 탱크 역할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네. 보일러에서 물을 직접 가열하니까 뭐가 낄 수밖에 없어요? 스케일이 물때가 형성되는 스케일 발생이 어디서 생긴다? 보일러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을 공급을 해줬어요. 사용한 만큼 물이 되돌아옵니까? 안 되돌아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물을 공급을 했어요. 물을 공급을 했는데 쓴 물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막 씻은 물이 되돌아와요? 다시 되돌아오면 때탕 되죠? 보일러에서 때는 막 끓이고 있다니까 구수하게 냄새나고 그래. 맞죠? 때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하도 안 밀어가지고 한 몇 달 만에 한번 밀어가지고 두껍게 떨어지고 그러면 아이 그 때도 저 각질이잖아요. 맞죠? 피부 조직입니다. 맞죠? 삐낀 게 너무 세게 삐끼지 마세요. 때를 삐낀 분은 꼭 계속 때를 삐껴야 되죠? 저겁니다. 일본 애들 관광 오면 중국 애들 관광 오면 한 몇 번은 공짜로 밀어주는 거야. 자꾸 밀어줘. 그래, 이거 건질건질 해가지고 와서 때 밀게끔 만들면 되죠? 그것도 목욕 문화를 창조를 하면 되잖아. 건질건질 하거든. 건질건질하면 한국에 여행 오라고. 맞죠? 여기 오고만 가면 깔끔하게 깨끗, 괜찮거든. 좀 있으면 또 오고. 그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 때는 밀만 밀수록 밀어야 되죠. 아닙니까? 그것도 한 방법 중에 수단 중에 하나인데, 관광 코스에 잡아넣어야죠.
초반에 때를 공짜로 몇 번까지는 공짜로 밀어주는 겁니다. 목욕비만 받고 일단은 비싼 그걸 공짜로 해주니까 있죠. 목욕값을 조금 높여가 책정해 받고 있죠. 때는 공짜 이러면서. 자, 그래서 이제 직접 가열식은 바로 이거든요. 그러면 사용한 만큼 물이 안 되도록니까 뭐죠? 이제 새로운 물이 그 팽창 탱크, 중력 탱크에서 급수관을 타고 보일러에 새로운 물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물이 공급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물이 자꾸 들어오니까 보일러가 신축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겠죠. 뜨거웠다 차왔다 하니까 과연 좋을까요? 그럼 보일러 수명 짧을까요? 길까요? 직접 가열식은 보일러 수명이 짧습니다. 짧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일러 수명이 짧은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디귿 체크하세요. 급탕하는 건물의 높이에 따라 보일러에 높은 압력을 필요하면, 자, 왜 그런가 하면 이거죠. 자, 거기 아까 중력 탱크 했죠? 팽창 탱크의 물이 이 수압이 급수관을 타고 보일러에 들어오거든. 급수관을 타고 온수 보일러에 물이 공급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수압이 어디에 가해진다? 보일러에 가해지는 거예요. 자, 거기 펌프가 없잖아요. 공급해주는 펌프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겁니다. 급탕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바로 이 팽창 탱크 있죠. 팽창 탱크에 뭐다? 압력으로 공급을 돌리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팽창 탱크 압력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잠시 거기 우측에 그림 보세요. 5m 이상이란 그 글씨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최고층 급탕전, 여기 이제 급탕전이 이렇게 있으면, 최고층 급탕전이 있으면, 최소한 이 높이가 5m 이상은 높아야 된다, 이거야. 5m 이상. 최고층 급탕전이 있으면, 이거 압력 차만큼 돌리거든. 높게 설치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팽창 탱크에 물이 여기 압력 가해지니까, 보일러가 고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건물이 자꾸 높아요. 그럼 더 압력 많이 받는 거예요. 떨어진 거리만큼 압력을 받는 거잖아. 그 보일러 터져버려요. 그게 소규모, 중규모밖에 못 쓰는 거예요. 큰 대형 건물은 쓸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 직접 가열식입니다. 근데 간접 가열식 잠깐 봅니다. 페이지 392페이지 보시면 간접 가열식은 그 옆에 약간 크게 그려놨죠. 전기 보일러예요, 보일러가. 보일러가 전기 보일러고, 가열 위치가 저탕조에서 가열해. 그래서 거기 저탕조를 조금 크게, 보일러하고 크게 그려놓은 거예요, 우측 그림을. 그러면 거기 저탕조, 우측 그림에 저탕조 나오죠? 저탕조 나오죠? 이 저탕조에서 물을 가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접 가열식은 보일러에서 물을 직접 가열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가열한다? 저탕조에서 가열해. 그래서 간접 가열식이라 칭하는 거야. 그럼 보일러의 역할은 이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보일러는 전기 보일러로서 수증기를 만들어서 보내는 역할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디서 물은 가열한다? 저탕조에서 가열하는 거야. 저탕조, 여기가 물의 가열 위치가 되는 거야. 물의 가열 위치가 어디에 된다? 저탕조에서 가열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저탕조에서 가열하니까 여기에다 가열 코일을 설치해가지고 가열 코일 내부에다가 수증기를 보내서 여기서 물을 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 저탕조에다 써놓으세요. 저탕조에다. 여기가 가열 위치다. 가열 위치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생긴다? 스케일이 발생이 여기서 되는 거야. 스케일이 여기서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팽창 탱크의 수압이 저탕조에 가해져요. 팽창 탱크의 수압이 이 저탕조에 가해집니다. 저탕조에 우리가 가해집니다. 그러면 누가 고압을 받는다?
저탕조가 고압을 받는 거예요. 보일러가 고압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탕조가 고압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탕조를 뭘로 만들면 된다? 압력용기로 만들면 되는 거야. 보일러를 압력용기로 만들 수는 없거든. 그래서 얘가 고압을 받는 거야. 그래서 대규모 건물은 얘를 쓰는 거야. 간접가열식은. 저탕조를 압력용기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고압에 견딜 수 있거든. 보일러는 터져요. 그럼 보일러가 전기를 만들어서 공급했다 순환한 이 역할밖에 안 하는 거야. 물을 직접 가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가열식? 간접 가열식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근데 저탕조에서 가열하면 뭐가 필요하죠? 자동 온도 조절기가 필요하죠? 서모스탯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 서모스탯 적혀 있죠? 서모스탯이 필요한 겁니다. 서모스탯이 필요하고요. 자동 온도 조절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저 말아도. 그러면 대규모 건물은 무슨 방식을 쓸 수밖에 없다? 간접 가열식을 씁니다. 그럼 보일러 수명은 간접 가열식 보일러가 수명이 깁니다. 이 직접 가열식 보일러는 수명이 짧아요. 그리고 압력을 고압을 받아요. 직접 가열식이. 그 측면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393페이지 급탕 배관 있죠. 이 부분을 앞전에 종합적으로 해서 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은 이 급탕 배관 쪽은 이번 과정에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저거 체크만 해 놓으세요. 계산 문제는 393페이지 밑에 순환수량 있죠. 여기에서 2번 기출했습니다. 순환수량 여기에서 계산 문제 2번 기출했어요. 그리고 그 394페이지 신축이음새 나오죠. 신축이음새는 이거는 종류를 2번 기출했습니다. 종류를 2번 기출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거기 3번에 설치 간격이 나요. 강간 30, 동간은 20m마다 설치한다는 거고 1번, 2번 스위블 조인트하고 신축 곡간에 대해서 나중에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399페이지 봅니다. 자, 배수 및 통기 설비 쪽 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급수 급탕을 통해서 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을 어떻게? 버려야 되겠죠? 배수를 해야 될 거야. 그럼 집에다가 다 쌓아놓을 거예요? 씻은물, 화장실 물 이런 거 다 저장해 놓을 거예요? 버려야 되겠죠? 그게 배수가 됩니다. 통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개념이 통기죠? 물을 그냥 내려가면 잘 안 돼요. 이 계란을 기억하시면 되죠. 옛날 날계란 깨 드실 때 어떻게 깨 드셨습니까? 반대쪽 구멍을 쪼맣게 내가 손으로 막고 여기 뚫어야 되죠? 좀 크게 뚫어가지고 나올 때 이 공기가 공급이 돼야지 잘 나오잖아. 맞아? 맞아? 여기 통기고 여기가 배수가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이 배수 및 통기 설비. 그래서 이제 배수 설비는 분류해서 사용 목적에 따라 오수, 잡배수, 우수, 특수배수로 나눠집니다. 그럼 오수는 대소변기와 같이 사람을 통해서 나온 물을, 더러운 물을 하는 것이 뭐다? 오수고. 그 다음에 잡배수는 생활배수입니다. 그래서 구정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 여러분들 저거죠. 세면기나 싱크대, 욕조 이런 데서 나온 게 있죠. 이게 무슨 배수? 잡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정물이라고 합니다. 우수는 빗물이고 특수배수는 방사능이나 수황 같은 유독물질들을 함께 함유한 배수를 무슨 배수? 특수배수라고 해요. 사용 개수에 따라서 옥내하고 옥외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옥내는 건물 내의 배수에다 플러스 뭐다? 건물 외벽에서 1m까지를 옥내로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나중에 2차에 가면 건축법을 배우는데 건축 면적이 바닥 면적 산정에 돌출했을 때 끝에서 1m 구태를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었을 때 이거잖아. 이렇게 단독주택을 지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게 튀어나가거든. 맞죠? 첨 하나 이런 게 나가잖아요. 그럼 기본 1m까지 있죠? 기본은 요걸 옥내로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외벽에서 몇 m까지? 1m까지는 옥내로 보고, 그리고 나머지를 옥의 배수로 보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그리고 넘겨갑니다. 그리고 400페이지 보시면 중력 배수, 박스 보십시오. 중력 배수하고 무슨 배수? 기계 배수. 자, 이거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맞죠? 이게 중력 배수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경우가 중력 배수죠. 자, 건물의 배수 집수증이 공공하수도가 높게 있으면 중력 배수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가 지하층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배수 집수증이 지하층 밑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공하수도가 물을 폴려야 되겠죠? 거기 무슨 배수? 기계 배수. 그럼 배수 펌프를 이용해서 폴리는 거예요. 그럼 지하층에 있는 건물들은 다 무슨 배수한다? 기계 배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죠. 내가 지상에 1층에 단독주택을 지었어요. 그럼 무슨 배수하면 돼요? 중력 배수하면 되는 거고, 맞죠? 근데 지하층이 있으면 무슨 배수로 간다? 기계 배수로 가요. 자, 아파트도 기계 배수예요? 중력 배수예요? 자, 지하층이 있어요. 물이 좀 폴일 수도 있어요. 일반 배수는 기계 배수할 수도 있겠지만, 중력 배수하지만, 저거 지하층에 막 저거 청소하고 그래 물 들어간 거 있죠? 폴일 수도 있잖아. 맞죠? 지하 주차장이 있으니까. 일반 위에 거는 그냥 중력 배수 하더라도, 맞죠? 위에 건물에 쓴 건 중력 배수 하더라도 지하층, 지하 주차장이 있잖아. 건물은 폴입니다. 두 개 다 쓰고 있어요. 아파트는. 그런데 이겁니다. 빌딩 같은 경우는요, 빌딩이나 이런, 백화점 이런 데는 있죠. 거의 기계 배수를 많이 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 모았다 폴리거든. 한꺼번에. 자, 그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백화점 이런 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서 뺄 수는 없잖아. 백화점 보면 사실 지하층에도 뭘 둡니까? 음식점 두죠. 에이, 백화점에 와서 물건 안 사도 밥은 먹고 가거든. 맞죠? 그 백화점에 가면 점심시간에 밥 먹으려면 줄 서야 되잖아. 아닙니까? 몰라, 저희 주변에 그 있는 데 가면, 백화점 가면, 점심때 난리나. 다 막 한참 줄 서. 맞아? 물건 사는 데는 잘 안 사던데 밥은 다 먹고 그래서 다른 데서도 마고 그래가. 그러면 음식점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잖아. 지하에. 특히 이건이 거기 많잖아요. 백화점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 있죠. 보통 사람들은 잘 없어, 주인은. 맞죠? 상식 줄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돌라고 한번 해보세요. 주는지. 안 줘. 장사하는 거 있죠? 아무나 안 줍니다. 음식은. 누가 뭐 하나 내자고 아이템 내죠? 새로운 거. 안 줘. 다른 사람 줘. 나중에 보면 못 들어와 있어요. 절대 아이템 제공하지 마세요. 안 줍니다. 내 아는 분이 돈 있는 사람이 그거 하면 잘 됐게 싶어가지고 이렇게 내돌라고 가서 이야기했대. 안 내주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장사 잘 되는 데는 다 거기 있어요. 그 다음에 간접 배수 있죠? 얘가 이제 드디어 작년에 지문 나왔습니다. 와. 간접 배수는 이것을 간접 배수라 해요. 간접 배수. 직접 배수하고 간접 배수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배수 간에 직접 연결을 했느냐, 연결 안 했네, 이게.
연결을 했느냐 연결하지 않았느냐 이게 연결을 하면 직접 배수예요. 그럼 연결 안 했을 때마다 간접 배수가 되는 거예요. 간접 배수.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이죠.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보시면, 자, 이거잖아요.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보시면, 달려있는 것들은 직접 배수잖아. 다 연결이 돼 있잖아. 싱크대, 맞아요? 욕조, 세면기, 맞아요? 다 연결이 있어. 이런 건 무슨 배수? 직접 배수야. 그럼 간접 배수는, 입주하면서 들고 들어가잖아요. 세탁기, 공기조화기, 에어컨 이런 거 가야 들어가죠. 그런 건 무슨 배수? 간접 배수예요. 명심하세요. 여기 이삿짐 들고 가는 건 무슨 배수? 간접 배수. 그러니까 또 이거야. 또 에어컨 있죠. 에어컨 호수 해가지고 저 발코니 물 내려가는데 그거 꽂았다고. 야, 직접 배수인데 이러면 안 돼요. 별도의 토수구 둔 거야. 아니면 물받이 공간을 둬가지고 별도로. 그래서 우리 저 간접 배수하잖아. 맞죠? 자, 명심하세요. 직접 배수하고 간접 배수의 차이점은 배수관을 직접 연결했느냐 연결하지 않았네 이게. 그래서 세탁기 간접 배수예요. 비싼 드럼 세탁기에 또 요새 아래에 두 개 있는 그거 들고 갖다 내두고 가실 분 한 손 들어봐요. 직접 배수라 해서 그거 내두고 가실 분 저한테 연락하고 이사 가세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건 간접 배수의 그 차이점이다. 그래서 별도의 토수구를 두거나 물받이 공간을 두어서 배수하는 것을 간접 배수라고 합니다. 배수의 제용 중수 나오죠. 자, 중수는 이걸 그 밑에 중수도 설치 나오죠. 중수의 개념은 이거예요. 하수를 재처리해서 공급해 주는 게 뭐다? 중수입니다. 물을 상중하로 나눈다 했죠. 그럼 수돗물은 상수라 했죠. 상수를 여러분들이 아파트에서 사용을 했어요? 버립니다. 바닥 청소해도 버립니다. 그러면 그 버린 물이 뭐다? 하수라 했죠. 하수를 재처리해서 공급해 주는 걸 뭐다? 중수. 근데 중수는 대변기 세정용이나 청소용 같은 자병수로는 공급할 수 있다 했죠. 근데 사람이 직접 마시고 조리하는 음용수로 공급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 했습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01페이지 보시면 배관의 구배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배관의 구배. 자, 구배는 아까 뭐라 했어요? 경사 두는 것, 기울기 두는 것이 구배입니다. 그래서 구배는 두 번째 줄 뒤부터 체크. 구배는 강경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0분의 1이나 100분의 1로 하는 게 표준 구배예요. 구배에서 표준 구배는 50분의 1에서 100분의 1 사이로 경사 두는 것, 이것이 표준 구배예요. 자, 그러면 50분의 1이라는 것은 이걸 의미합니다. 수평 50에 대해서 수직 1의 비율로 경사 두자는 게 이게 50분의 1이에요. 수평 50에 대해서 수직 1의 비율로 이거 뻥 쳤어요. 50대 1은 아니야. 원래 이렇게 좀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면 수평 100에 대해서 수직 1의 비율로 경사 두는 거, 이것이 무엇이다?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 그럼 분모 수치가 커지면 뭐다? 완만한 구배가 되는 거고, 분모 수치가 작을수록 뭐다? 급한 구배, 경사를 심하게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표준 구배가 이건데, 표준 구배로 했을 때 표준 유속이 이 정도 흘러가더라 이거. 0.6에서 0.6m에서 1.2m 세크 초당 요 사이로 흐르더라 이게 표준 유속이. 표준 유속이 요 정도 흐르고요. 그 다음에 배관의
강경을 구경이라고도 합니다. 자, 강경과 구배는 배관의 기울기 구배는 반비례 관계예요. 둘이는 반비례 관계에 성립됩니다. 보통 강경이 커질 때 배관이 막히기 쉽습니까? 강경이 적을 때 배관이 막히셔요. 적을 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죠? 도로 폭이 넓을수록 덜 막히죠. 막히도 빨리 풀리잖아. 근데 좁은 데 막히면 어떡해? 잘 없죠. 국도가 1차선밖에 안 되는데 막혔다. 아작납니다. 맞죠? 아, 그때 그래도 고속도로 가면 조금 더 빨리 가서 제가 국도 통해서 한번 가다가 2시간 반 이내에 가는 거리를 12시간 넘겨서 갔잖아요. 그때 명절 때. 빨리 달리면 2시간 만에 가고 이랬는데 그 거리를 12시간 넘기고 가서 걸렸잖아요. 새벽 몇 시 출발해가지고 오후 몇 시에 도착했잖아요. 그때 새벽 4시인가 출발해가지고 오후 2시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자, 반비례 관계. 그러면 강경이 커지면요, 구배는 만만하게 할 수 있고, 강경이 어떻게 적어지면 구배는 급하게 돼. 경사 심하게 돼야 됩니다. 반비례 관계. 자, 배수관의 구경 강경에 대해서 보시면 일단 잠깐 넘겨봅니다. 402페이지 보시면 402페이지 각종 기구의 배수 부하 단위가 나와요. 배수 부하 단위를 배수 부하 단위 기준이 된 건 1이 기준이에요. 누가 1인지 보십시오. 1이 되는 놈이 누구예요? 세면기죠. 세면기가 급수 부하 단위 기준도 되지만 배수 부하 단위 기준도 세면기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세면기가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그러면 세면기가 1인데 그때 대변기는 얼마가 돼요? 8이에요. 그러면 세면기 8배만큼 많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배수 부하이고 소변기가 4고요. 비대가 2.5가 됩니다. 비대가 2.5. 그리고 음수기는 공 같은데 물먹도로 설치된 거 있죠. 위로 올라오는 거. 맞아? 보통 수도고 지금 밑으로 돼 있잖아. 음수기는 위로 물 쪽쪽 쏘게 돼 있는 거 있죠. 한 번도 안 드셔봤어요? 음수기. 예. 그래 되면 또마트에 위로 물 쪽 나오게 되는 거. 공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입 대고 먹지 말라고 위로 해놨잖아요. 자, 그리고 주택용 욕조가 2에서 3 정도 돼요. 근데 거기 보시 부속 트랩의 구경이 대변기가 제일 굵죠. 75고, 맞죠? 부하 단위가 크니까 구경도 크죠. 근데 세면기는 30밖에 안 되잖아요. 굵어집니다. 그래서 배수 부하 단위가 대변기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 밑에 봐요. 배수 배관 설계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6번에 해놨죠. 대변기는 수직 배수가 뭐다? 가장 가깝게 배치한다 해놨죠. 자, 왠가면 대변기는 고형물질이 있죠. 배수에 고형물질이 있기 때문에 수직간에 가까이 있어야지 빨리 내려보내죠. 멀리 있으면 문제가 심각해지. 여기에서 저 멀리 보내려고 하면 물을 엄청 부어야 저까지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럼 수직간에서 멀리 배치하면 배가 100% 막혀요. 그런데 간혹가다 이거죠. 그 건축물에 있죠. 그 건축물에 대변기 이 휴지 있죠. 일반 휴지를 못 넣게 하면요. 그 건물 설비 설계가 똑바로 안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배관 설계를 잘하면요, 안 막혀요. 막힌다는 것은 설계를 똑바로 안 했다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있잖아요. 설비 전문 자격증이요. 90년도 초반에 나왔거든. 처음이. 내가 이해 출신이니까. 자격증 제가 이해 출신입니다. 그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전문 자격증도 없었고, 우리나라 설비과가 생긴 게 80년도인가 그 어디 생겼을 겁니다. 그 이전에는 설비 자체가 없어서 설비과가 없었어요. 설비과가. 그 제일 먼저 생긴 게 그 경원점 뭔가 거기였었는데 지금 무슨 대학교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거기 설비과가 처음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실 것이 저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험 그래서 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랩 있죠. 트랩은 403페이지 여기 있죠. 이게 P트랩이에요. 세면기 밑에 설치된 트랩이에요. 얘가 세면기 밑에 알파벳 옆으로 이렇게 P자처럼 생겼다 해서 P트랩이라 하는 게 P트랩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있죠. 변기는 대변기 있죠. 대변기는 그 자체가 트랩이에요. 변기 자체가 대변기죠. 앉아서 누는 그 밑에 물 고여있죠. 그 안에 고인 물이 봉수예요. 그럼 트랩 내부에 고인 물이 봉수거든. 봉수가 되는데, 그래서 이 트랩의 설치 목적 그거 체크하세요. 배수관 속에 악취, 유독가스, 벌레 등이 실내 침투하는 걸 방지할 목적으로 그 내부에 물을 고이게 해놨는데 그게 봉수입니다. 봉수를 고이게 해서 한 것이 바로 트랩입니다. 그러면 이 봉수가 있어야지 뭐가 됩니까? 물이 악취가 건물 내로 들어오는 걸 방지할 수 있죠. 실내로. 그래서 그것이 되고, 목적 가지고 2번 언급했고, 그리고 봉수 깊이 가지고 2번 냈어요. 그래서 그 봉수 깊이는 트랩의 구경에 관계없이 50에서 100mm가 일반적입니다. 이거 가지고 2번 기출했습니다. 자, 그러면 봉수 깊이가 깊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봉수 깊이는 적정 깊이가 좋은 거야. 봉수 깊이는 항상 기억하세요. 무슨 깊이? 적정 깊이가 좋은 거예요. 적정 깊이가 좋은 것이지 봉수 깊이가 깊을수록 안전하고 배수가 잘 된다 하면 안 돼요. 봉수 깊이는 적정 깊이일 때 좋습니다. 왜 그런가? 봉수 깊이가 50mm보다 작으면 봉수가 파괴되기 쉽고요. 봉수 깊이가 100mm보다 크면 그 밑에 써놨어요. 깊으면 유수저항이 정대되어서 통수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됩니까? 막힘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보시고, 그 다음에 403페이지 배수 트랩의 구비 조건 나와요. 얘들이 지문만 2번 썼어요. 자, 2번하고 3번하고 조합해서 문제 1번 썼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 1번 썼어요. 그냥 2번하고 5번밖에 낼 게 없어, 사실상. 자, 그러면 1번 봉수가 확실하고 유효하게 유지되는 거죠. 그러면 봉수가 파괴되지 않는 구조로 해주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구조는 간단해야 돼. 복잡하면 안 돼요. 항상 기억하지? 구조든 설비에서 항상 시설 개론에서는 명료해야 돼. 간단해야 돼. 복잡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세정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기 세정 제공 그거 해놨죠? 자체 유수로 배수로를 세정해야 된다 이게. 자, 쉽게 이겁니다. 대변기에 변을 놓고 물을 내려오잖아요. 그 물 싹 내려가면서 청소되어 있어야 돼요? 안 돼 있어야 돼요? 안 돼 있으면 싼다고 한번 내려오고 청소한다고 내려오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청소할 때 한 번만 내려오면 안 되잖아. 또 묻어 있으니까 닦고 한 번 더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 물을 엄청 써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세정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유수면 평활해야 되죠. 엠보싱 만들어 놨어요. 변기 안에가 엠보싱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올록볼록하게 놓으면, 오돌토돌하게 놓으면 걸리겠죠? 그러면 안 좋겠죠? 그래서 평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가동부, 움직이는 부분을 가동부라 하죠. 가동부 작용에 의하거나 숨겨진 내부 칸막이가 봉수를 형성해서 안 된다는 게. 자, 만약에 가동부나 칸막이가 안 움직이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볼일 다 보고 레바를 탁 내려가지고 탱크에서 물이 공급을 되고 있는데 가동부나 칸막이가 안 움직이면 안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역류되겠죠. 그래서 형성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청소 및 수리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참 누가 잘 만들었어. 그 다이소 같은 데 가면 팔잖아. 안 그러면 서울은 지하철에서 많이 파는데, 싱크대 막힌 거 뚫으라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게 해나가 끼웠다 싹 빼고 머리카락 딸려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건 굿 아이디어야. 그거는 하나씩 다 사놓으세요. 그건 수명이 무한대잖아. 네? 드릴퐁 이런 거 사지 말고, 그거 비싸잖아. 이렇게 끼웠다가 싹 빼면 되잖아. 엉금엉금 돼가지고. 하수도 뚫는 거 있잖아. 저거 싱크대. 그걸 사요. 물 잘 안 내려가잖아, 싱크대. 그거 뭐 쑥 끼웠다 쑥 빼면 돼. 시키니까 나중에 별로 안 좋은 소리 듣죠. 그걸 자기가 해야지. 그걸 관리사무소에 자꾸 부릅니까? 1,000원짜리 하나만 사놓으면 되는데 수명도 반영구적이잖아. 플라스틱 썩으려면 몇백만 년 걸려야 되죠. 맞아? 진짜 잘 만든 거예요. 1,000원짜리인데 드릴풍 이런 거 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넣고 싹 하면 싹 딱 달려나와요. 머리카락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게. 그럼 선진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 꼭 필요합니다. 그거는 1,000원으로서 엄청난 효과를 가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드릴펑 그거 뚫는 거 있죠. 약사도 엄청 비싸죠. 그거 참 좋은 거예요. 그건 지하철에서 팔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거 1,000원밖에 안 하고 진짜 효과 좋습니다. 나는 그거는 장려합니다. 다른 거는 사람 소리 안 하는데 그거는 꼭 하나씩 집에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배수의 흐름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종류는 SPU 드럼벨 있죠. 5번까지는 형상 생긴 모양 형상에 따라서 그 명칭이 부여된 거예요. 형상. 영어 알파벳 S처럼 생겼다 해서 무슨 트랩? S트랩이에요. 그래서 S트랩은 다 필요 없어요. 대변기만 기억하십시오. S대. S대 가려고 열심히 공부했잖아. 몸매 좋으면 무슨 라인? S라인이라 하잖아. S라인 따졌을 때 측면에서 본 거야? 정면에서 본 거야? 측면에서 봤을 때 S야지. P야지, 맞아? 사람 몸매를 정면에서 봤는데 S면 기형이에요. 그래서 그 P트랩 또 측면에서 본 거야. 옆에서. 맞아? 세면기를 옆에서 봤을 때 이 모양이에요. 정면에서 봤을 때 아니야. 측면에서 봤을 때입니다. 만약에 정면에서 봤는데 사람이 S자가 기형이에요. 맞아? S대 이렇게 보면 돼요. S대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피가 나 코피가 나. P트랩은 어디? 세면기. 세면기. P트랩은 세면기고. 자, 그리고 3번에 U트랩. U자처럼 생겼다가 U트랩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U트랩은 일명 가옥트랩, 메인 트랩은 역할입니다. 역할로 인해서 가옥 메인 트랩이 하는데, 거기 뒤에 체크. 배수 행주한 도전에 설치 공공 하수관에 하수가스가 역류를 방지해요.
건물 가옥으로 들어온 걸 방지한다. 그래서 가옥 트랩, 메인 트랩이라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주관이에요. 체크. 행주관. 제발 수평관이라는 게 수평관. 수직관 아니에요. 수직관 하면 안 돼요. 수직관은요 설치 안 해도 막히는데. 자, 그리고 막힘의 주된 원인은 이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휴지를 엄청 한꺼번에 많이 말아가지고 넣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두루마리 휴지를 3분의 1씩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죠. 아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 둘둘둘 말아가 한 번씩 닦고 탁 버리고 둘둘. 그걸 휴지 한꺼번에 변기 넣으니까 막히는 거예요. 변도 굵은 데다가. 맞죠? 안 좋습니다. 굉장히. 조금 써도 되는데 왜 그래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배수 드럼 트랩 나오죠. 드럼처럼 생겼다 해서 드럼 트랩이랄까요. 주방 싱크가 뭐다? 드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거죠. 싱크대 보면 열어보면요, 그 망 있잖아. 그 열어보면 안에 둥그렇게 봉 하나 서 있죠. 드럼통처럼 생겼죠. 드럼이 둥근 통이 드럼이잖아. 그래서 이거죠. 키 작으면서 땅땅한 사람 막 뛰면 드럼통 달려간다 이래잖아. 굴러간다 했어야 합니까? 드럼통 굴러간다 이래죠. 그래서 이 드럼처럼 생겼다. 드럼. 주방 싱크 기억하면 돼. 그 벨이 바닥이잖아요. 바닥 배수용에 쓰이는 것이 뭐다? 벨트랩입니다. 플로어 트랩. 욕실 바닥. 벨은 종처럼 생겼다 해서 벨이라 하는 게. 벨은 생긴 모양이 뭐처럼? 이게 지금도 골든벨 하죠? 골든벨 모르십니까? 그게 언제 합니까? 골든벨이? 지금도 할 건데. 저 고등학생들이 퀴즈 풀어가지고 그 종 나오잖아. 골든벨. 맞아? 종처럼 생겼다고 해서 벨 트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직기는 트랩 기능에다가 불순물 분리 제거 기능이 있는 거야. 그것이 저직기입니다. 그럼 앞에다가 불순물 이물질 분리 제거 기능을 쓴 거야. 그러면 그리스 저직기, 그리스 트랩이죠. 앞에다가 쓴 거야. 기름기 제거 기능이 있으면 그리스. 샌드는 모래죠. 모래. 헤어 모발 아닙니까? 이물질 분리 제거 기능이 뭐야 이거야. 그 기능에 따라 앞에 정해. 그러면 그리스는 동물성 기름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저거잖아요. 소고기나 돼지고기 구워 드셨어요. 한우 구워 드셨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기름이 엄청 많죠. 자, 기름이 온도가 떨어지면 굳어버리죠. 허옇게 굳잖아. 그럼 배관을 다 막혀버려요. 그거 제거하자는 게. 그래서 그거 꼭 체크해서 어디에 쓴다? 호텔 주방에 쓰는 거예요. 호텔 주방은 그리스 트랩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 식당은 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식당이 처음부터 식당으로 설계를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장사할 때 있으면 있죠. 와서 이제 인테리어 화가 만들잖아.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없어요. 그리스 트랩이. 그럼 이거는 호텔 주방은 이미 호텔은 설계 당시부터 주방으로 설계되거든요. 호텔은 아직 숙박하는데 실을 갖다가 객실을 식당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이미 호텔은 설계할 때 이미 호텔 주방은 주방으로 설계되는 거야. 봐두시고. 그러면 그래서 그리스 저직기 예만 시험 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샌드는 모래입니다. 모래 제거 기능이 있으마다 샌드고, 헤어가 모발이잖아. 미용실 같은데 이발 이런데 헤어 저직기 설치합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405페이지 터의 봉수 파괴 원인 있죠. 여기서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